네, 안녕하세요. 편의점 심리학. 굉장히 나도 어색하네. 지하 카페에 있다가 지금 상 1층에 올라온 편의점 심리학입니다. 아직 공사 중이고요. 내부는. 네. 오늘 오신 분, 네. 소개 간단하게 하고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삼김입니다. 안녕하세요. 육개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빵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묵입니다. 네, 다른 메뉴 많은데 오늘 스페셜하게 선별해서 오셨군요. 또 뭐 있나요? 메뉴가 또. 잘 애들 먹는. 저는 불닭볶음면 아주 요즘 인기 애들이 많죠. 그거 진짜 많이 찾더라고요. 불닭볶음면. 네. 콕콕 스파게티. 코코 스파게티 네. 인기 많아요. 오, 진짜 별걸 납니다. 저희 아이가 입문했습니다. 어머, 어린데 벌써. 신랑을 따라서. 저는 남편분들이 편의점에서 용돈을 50만, 100만 원 쓰시는 분들 꽤 봤거든요. 편의점에서 아예 장을 봐서 들어가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 남자들이. 그리고 아이들은 거기서 약속 장소를 정하. 편의점 잘 되겠죠 이제? 잘 돼요.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학교 앞으로 가야 되겠어요. 네, 한번 달려보. 3층 건물로 편의점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오늘은 뭐 얘기할 거냐면 더러 묻는데 이건 어떤 책에도 없고 사실 쓰기도 좀 카페 같은데 쓰기도 좀 그래서 엄마들이 안 쓰는데 지금 이분도 간단하게 쓰셨죠. 아이의 도벽 어떻게 혼내고 설득할까요? 도벽 이야기. 근데 저거 도벽이라고까지 하기가 참 그래요. 저도 예전에 생각해봤는데 지구 만물에 다 엔트로피인데 이 물건이 여기 잠시 있든 저기 잠시 가던 그게 왜 물건의 이동일 뿐이지. 그걸 네가 썼냐 내가 썼냐 그 문제지. 내가 주면 상관없는데 내 걸 누가 와서 몰래 가져가면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몰래는 아니고 지구로 봤을 때는 지구로 그게 봤을 잠시 이동했을 뿐이고 그게 네 입에 들어갔다가 내려오나 내 입에 들어갔다가 내려오나 다 거기서 지구에서 돌 텐데 순환하는 건 텐데 저는 한때 그랬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되지? 왜냐면 저도 도둑질 해봤거든요. 저도 참 다 해봤어요. 실사범. 저는 뭐 말더듬, 손톱무릎 뜯기, 도벽, 뭐지? 왕따도 해봤고, 공격도 해봤고,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동 상담을 할 때, 저는 아이들이 올 때마다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다 내 얘기고, 너무 손을 잘 잡아줄 수 있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골고루 다 해본 것 같아요. 어떠세요? 뭐 좀 혼자 보셨죠? 저 엄마 지갑에서 해봤죠. 아, 그럼요. 물건 이동 해야 될 나이도 해야지. 안 해봤구나, 안 해봤어. 좀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1도 안 해봤어요. 여기 또 새 가슴은 또 못하죠. 저도 해봤는데. 진짜 하실 것 같아요. 이거 간이 좀 크신 분이라서. 어떠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별일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막 벌써 콩닥콩닥 하거든, 해볼 때. 그러니까. 어떠셨어요? 그 호빵님은? 전요? 뭘? 그러니까 너무 제가 미적으로 욕구가 있는데 미적인 걸 하나도 안 채워주는 그래서 옷이란 걸 별로 안 사주시고 막 이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 뭐 문방구에 가서 예쁜 거 사고 싶은데 그런 거 용돈도 안 주고 하니까 이제 엄마 지갑에 손을 댔죠. 근데 막 엄청 무서웠죠. 그 당시 몇 살 때 얼마를? 그거 기억은 안 나요. 그건 기억 안 나. 중등? 초등. 초등 때. 초등 때예요 원래 이 시기가. 중등이면 조금 문제가 돼요. 네. 초등 때 하여튼 초등 그래서, 저학년 때 보통. 네, 그거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쯤. 그래서 그것 갖고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등짝? 벌석이? 안 들켰던 것 같아. 와. 그래서 한 몇 번 했어. 그때부터 영민하시다.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뭔가가 사건이 있어서 이거 안 되겠다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기억이 안 나. 어머님이 관심 없어서 우리 돈에 철저하세요. 다 이렇게 막 다 써놓거든. 어디다가. 근데 어떻게 모르셨을까? 잠시 몰랐겠죠. 들켰겠죠. 아니요, 들켰을 거예요. 분명히. 들켰으니까 관뒀겠지. 또 어묵님은 뭘 얼마나 훔쳤어? 언제가 중요해요? 저였던 것 같은데 미술학원에 동네 미술학원인데 거기 무슨 약간 원장 선생님 자리에 카운터 같이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 서랍이 열려 있는데 100원짜리 동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몇 개 갖고 왔던 것 같아요. 열려 있고 보이면 들켰어요? 안 들켰던 것 같아요. 그냥 네. 그거 한 번? 그거 한 번이랑 또 한 번은 언젠지는 기억 안 나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컸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떤 약간 문구점? 편의점이었나? 거기서 물건을 동전 지갑을 이렇게 쥐 몰래 쓱 갖고 왔던 기억이. 안 들켰어요? 그때도 안 들키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두근두근.
뭘 사 먹으려고? 아니 동전 지갑을 지갑만 동전 들어있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상품으로 파는 동전 지갑을 갖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진 않아. 그 앞에 돈 갖고 왔을 때. 그걸로 뭘 했는지 기억은 안 나고. 그건 기억이 안 나, 나도. 이게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는 도박하고 달라요. 그냥 갖고 오는 자체가 어떤 때가 있어요. 그냥 그걸 왜냐면 목적이 있다면 그걸 분명히 썼던 기억이 날 텐데 그냥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떠세요? 저는 한 적이 없는데 저희 주변 너무 많았어요. 주변 얘기 들어봅시다. 몇 살 때? 저희 동생 팔아도 되나? 하여튼 어떤 동생이 있어요. 걔가 초저였겠죠. 제가 그때 한 1, 2학년쯤이었어요. 동생이. 그때요. 맞아요. 예. 그랬는데 엄마가 뭐 가방을 한 번씩 이렇게 보잖아요. 저학년이니까 가방 싸주다가 지우개가 한가득 나오는 거예요. 너 뭐야? 이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뭐 남동생이 말 잘 안 해요. 또 고집도 엄청 세고 막 그래갖고 엄마가 한 번도 뭐 때리고 우리 엄마 되게 뭐 말도 그런 거 없고 되게 막 좀 그랬는데 갑자기 해초리 막 가져와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뭐 해초리 어디 가져와가지고 막 진짜 왜 그 뭐 한석봉 거기 어머니가 뭐 그 때리나 뭐 서당에서 막 때리는 그것처럼 줄이 짝짝하게 종아리 때리고 그리고 그랬는데 잘못했다 소리 안 해가지고 그래서 나가라 그랬어. 집 나가라 그랬어요. 가방 싸갖고 그랬는데 가방 싸갖고 나갔어요 진짜. 참 색깔있다 그때부터. 엄마 저를 혼내는 거야. 빨리 가서 잡아오라고. 보고 말이라고 빨리 가서 잡아오라고. 저 막 혼나고 가서 막 집에 가자고 동생 설득하고 안 간다 그러고 막 엄마 나가라 했다 그러고 그때부터 심지가 엄마 나가라 했다면서 그러니까 아니 근데 네가 잘못했다 빌어야지. 네가 잘못했잖아. 막 이래갖고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그렇게 그러고 아니 이 녀석이 또 고학년 때 그거는 슈퍼 아줌마가 갑자기 우리 엄마한테 연락 왔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보자 그래갖고 우리 엄마가 갔더니 얘가 초콜릿을 그냥 갖고 나갔다는 걸 계산 안 하고 그래갖고 또 그때도 난리 났죠. 예. 그 2번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동네 그 엄친 딸이네. 거기 언니였는데 저보다 언니였는데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그 엄마 언니랑 그 친구 딸이랑 그래서 그 언니였는데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우리 집에 제가 이제 용돈 받은 그 돈 있잖아요. 세뱃돈 받고 막 이런 거를 그 노란 아직까지도 그 디자인이 생각이 나는데 노란 오리 같은 이렇게 목에 거는 지갑 있잖아요. 네 맞아요. 천으로 됐고 거기다가 이제 지갑도 예뻤고 거기다가 이제 돈을 막 넣었는데 또 제가 막 언니한테 언니 나 이거 받았다 하면서 막 이 지갑도 이쁘지 막 이런 거 막 자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지갑이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 엄마 이제 그 친구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그래 이거 우리 딸 가져왔다고. 그래서 그 언니 혼나고 또 혼났어요. 왜 그거를 보여주고 자랑을 하고 괜히 나만 혼나. 계속 그렇게 혼났던 기억이. 그래서 저 이해가 안 됐어. 왜 가져오지? 아니 왜 저 가져가고 남의 걸 왜 손을 대지? 저는 그랬었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어릴 때. 아마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도덕성 발달이 도덕성이라고 형성되기 시작하는 게 아마 고즈음인데 괜히 굉장히 살얼음처럼 약하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물건의 소유에 대해서 왜냐면 그 전에 아기 때는 그렇게 남의 걸 갖고 오더라도 부모님 본 앞에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가져갈래 이거 갖고 갈래 막 이러죠. 친구 거야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지 않는 곳에서 가져오면 안 돼라는 얘기를 부모들이 한 적도 없고. 그렇죠. 미리 도둑질을 미리 교육하진 않잖아요. 남의 거 가져오고 돼서. 그게 이제 6, 7세 때 조금 이제 엄마들 한 번씩 얘기를 하지만 그게 이제 특별히 귀에 들어오지 않지 애들은. 근데 그게 이제 소유에 대한 개념과 도덕성에 대한 개념과 나의 욕구 이것들 섞이면서 이게 혼재되면서 순간적으로 그냥 나의 아직 애기 어린이 유아적인 욕구가 아직 올라오는 거야. 도덕적 통제가 되지 않고. 이게 비등비등하다가 중학년, 초등 고학년 가면서 이제 도덕적인 자아 발달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때는 가져오고 싶지만 안 돼가 있는 거죠.
우리도 뭐 백화점 가면 가져올 거 많잖아요. 근데 의식상으로 올라오지 않죠. 저걸 가지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 그걸, 그래. 모르는 거죠. 엄청난 교육으로. 그러니까 남의 집도 내 집으로 갖고 오고 남의 차도 내 차로 갖고 오는 이제 사기꾼이 되는 건 그 의식을 근데 그분들은 이제, 도덕성 발달이 아예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범죄자들이 뭐가 문제인데 이런 얼굴들 되게 많잖아요. 그게 이제 사회적 규약이나 어떤 양육에서의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배우지 못했다거나 그 뭐 양심 발달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교육이 안 됐을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경우로 가다가 그때가 되면 이제 유달리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자기 물건 다시 챙기고 뭐 이러면서 이제 좀 교육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무렵에 한 번씩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요게 흔히 있는 일들이에요. 흔히 있는 일들. 그럼 여기서 이제 훈육이 되게 중요하겠네. 엄마의. 그래서 이 엄마가 지금 네. 그래서 보통 경찰서를 간다고 하죠. 그거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그게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는데 또 어떤 분들은 뭐 괜찮다 하는데 저는 좀 거기까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텐텐 하나 약국에서 이제 훔쳐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집에 와서 들켜가지고 약국 다시 갔더니만 약국 선생님이 그냥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했는데 엄마 보기에는 성에 안 차. 얘가 그래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경찰서 끌고 가가지고 민원실 가가지고 경찰 복 입으신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는 민원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그런가 민원을 보네요. 못 본대. 여기 실제 오시는 맘들이 많아서 경찰에서 체험 삼아. 잘 체험해 주신다. 경찰서 도둑질 경찰서 체험 삼아서 지금 전화해서 잘 여쭤보래. 웃긴다. 어린이 도둑질 체험 경찰 체험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할 것까지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꾸로 됐는데 이분이 댓글에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첫 번째 댓글에 이게 이분이 병원에서 상담 치료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충격요법보다는 어머, 병원부터 가라 이게 지금 얘기였고 어떤 분이 얘기였고 또 어떤 분 뭐 이제 이분 다른 사례인데 돼지 저금통에서 동전 가져다가 애가 뭐 너무 돈을 흥청망청 썼대. 돼지 저금통 쓸 게 어딨어. 이 무렵에 이제 저금통에 손대가지고 하여튼 차에 태워서 파출소 가가지고 경찰분 나오셔가지고 이제 웃으면서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해줬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애가 충격받았는지 돈 무서운 줄 알고 살짝 어른들의 개념을 아이한테 지금 조금 이입시키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 그 아이들의 느낌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이유부터 알아야 된다. 좀 약간 심각하게 갔어 이분들 지금 댓글이 전부 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 내버려 둘 부분이 있고 또 아닌 부분도 있어. 그게 참 관찰이 되게 중요한데 전후 좌우 사정이 되게 중요하고. 근데 이제 본인 자신이 이제 엄마 본인 자신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지 아이가 충격이 있는지 쇼크가 있는지 아이가 계속 욕구불만이 있는지 애정 결핍이 있는지 이런 것들 파악하기 잘 쉽지 않잖아요. 그것으로 인한 그 물건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거는 성인들이나 뭐 이제 근데 초등부터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상담하러 오면 검사부터 먼저 하죠. 그게 전후좌우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후좌우 없다 생각하고 아까 제가 잘하는 경우에 흔히 있는 경우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엄마가 얘기를 해서 알아듣고 예를 들어서 아이가 내 인생 처음으로 물을 엎질렀어. 어떻게 하다가 난리나게 혼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뭐 이렇게 얘는 이미 물컵이 이렇게 쏟아지는 줄 몰랐잖아. 태어나서 처음 흘려보는 거니까. 근데 생각해보니 저도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이지만 가끔 이 지적을 하면서 심하게 얘기를 설명을 많이 하는데 얘는 이 일이 처음 있는 일인 경우가 참 많아요. 태어나서. 얘 입장 생각해보면 이게 처음 있는 일인데 얘가 반복을 3번, 4번 한다고 하면 조금 얘기를 좀 길게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장소 이동을 했을 뿐인데 저렇게 난리가 났어 지금. 장소 이동. 그냥 여기 있던 걸 여기다 가지고 왔을 뿐이고. 그렇지. 물이 컵에 있다가 그냥 쏟아졌을 뿐이고. 땡땡이 저기 있는 거나 뭐 내가 잠깐 먹고 다시 나오는 거나 뭐 그게 큰 차이 있어 하고 이제 가져간 아이들의 입장인 거죠. 그것을 심하게 이제
가는 경우는 그게 더 충격일 수 있는데 뭐 아이 나름대로 이제 또 뭐 애가 또 기질이 센 애들은 사실 저렇게 해가지고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아이들은 초반에 한 번 정도 유예를 옐로우 카드를 주고 두 번째 때 좀 세차게 한번 해서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처음 겪는 그 사회적 교학과 사회적 통제를 받는 자아와 계속 애기같이 올라오는 이 내면의 욕구가 싸움을 하다가 진 거잖아. 아직 애기가 올라온 거잖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애기한테 그렇게 난리를 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 애기가 남아 있는 거거든. 그래서 더 좀 사회적인 교약이라든지 암묵적인 교약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걸 더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 이 물건이 없어진 상대방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물론 이 나이 때는 타인에 대한 인지 저번에 예전에 심리학 카페 할 땐 타인 조망도 완벽하게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조금씩 스물스물 알아가거든요. 나의 욕구 너의 욕구가 이렇게 올라와서 그 사람의 심정도 이러이러한데 지금 너의 갖고 싶은 애기 같은 욕구가 올라온 거야. 얘가 지금 그 물건 가져갔는데 그 사람의 물건을 가졌을 때 그 가진 소유자의 입장 그리고 너는 두 가지가 있었을 거야 분명히. 근데 아직 애기 같은 이 욕구가 올라왔으니까 얘를 조금 진정시키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해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때 좀 그러하다 하면 조금 엄하게 그때는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것도 아이가 예민하고 한마디만 해도 파르르 하는 애인데 경찰서까지 끌고 갈 필요는 없어요. 와, 그럼 진짜 근데 애가 부족하겠다. 대가 세고 우리 둘째 놈이다. 이 뭘 해도 이거 좀 세고 이거는 뭐 내 말을 어디로 까먹는다 이런 애들은 한 방에 좀 세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럼 아까 그거 조금 예로 나왔던 제 동생 같은 경우는 경찰서 가나요? 많이 세서 제가 이제 누구시죠? 네, 내 동생 그분. 기질. 네. 삼각 김밥님 동생의 기질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그런 기질이 있는 거는 얘기를 하면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동생분의 기질이라든지 상황을 조금 알기 때문에 어쩌면 밑에 배경에 심리적 약간 결함이라든지 뭔가 결핍. 애정 결핍이라든지 맞죠. 약간 우울감 이런 걸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알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것은 없다고 하면 아까 같이 이렇게 근데 조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첫째인데 예민한데 동생이 태어났어. 근데 그게 마침 7세야. 그러면 엄마에 대한 애정과 그 시기가 합쳐졌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이 훈육보다는 오히려 애정적 측면을 조금 더 엄마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낫겠죠. 조금 달라요, 그게. 상황적으로. 캐치하기가 진짜 진짜 쉽지 않을 않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을 하고 부모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모는 또 여기 앞에서 내가 키우고 요 상황만 보이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정말 전문가 선생님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맞아요. 조언을 해주는 누군가 있으면 참 좋겠다. 맞아. 거기다가 또 아예 기질도 있고. 네. 뭐 동생도 태어났는데 애는 고집 세고 말도 안 하는데 지금 딱 그 시기야. 이러면 이제 그 대처 방법이 또 다 달라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저는 부모는 내 아이를 잘 관찰하는 것이 저 같은 경우 상담할 때 일단 관찰이 70%거든요. 관찰을 70% 해보면 나머지 답은 조금 객관적으로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찰을 잘 해보는 거 그리고 전후 좌우 상황을 잘 생각해보는 게 더 보통은 저렇게 글을 쓸 때 훔쳤다. 텐텐이 집에 왔다.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텐텐이 집에 오기까지의 그 아이의 기타 등등 어린이집을 3번 바꿨나? 아니면 뭐 그 전에 뭐가 있었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한 마지막 표현인 건지 최종 표현인 건지 아니면 진짜 텐텐을 요즘 단 걸 최근에 먹어봤다. 저 때 처음 먹어봤는데 이게 완전 너무 맛있었다. 그래서 막 그냥 보인 대로 막 먹는다. 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근데 조금씩 달라요. 약간 노파심인지 모르는데 관찰이 막 의심으로 갈까봐. 제가 한번 그랬는데 그래서 또 아니야 막 이러면서 관찰하면서. 뭐 의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관찰은 말 그대로 객관적 관찰을 말하는 거지 의심적 관찰은 이미 내가 안경 끼고 보는 거지 그건 관찰 아니 근데 아니거든요. 엄마가 자꾸 객관적 관찰 안 되고 자꾸 의심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박사를 좀
보건복지부에서 부모 교육을 네. 운전면허처럼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부모 교육이 없이 지금 네. 우리가 자라버렸잖아요. 네. 임신 10개월 동안 뭐 10시간 이수, 애 낳고 나면 1년 동안 5시간 이수하면 뭐 5만 원 준다 뭐 이런 거 있어야 돼. 아는 바가 없는데 진짜 너무 결혼 큰것 준비부터 같아요. 그렇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요. 맞아. 그래. 나라가 돈 들어갈 일 천지네. 온갖 교육을 지금. 그래서 도벽이라고 단어까지 할 건 없지만 그렇게 물건의 위치 이동은 저학년 전후 좀 늦으면 중학년까지도 있을 수가 있고 6세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고 최근에 연예인이 누구 한 명이 심하게 돈인가? 돈에 250만 원에 해당되는 물건을 근데 뭐 월경 증후 여자들 같은 경우 월경 증후군 그 사람 도벽도 꽤 있거든요. 위노나 라이더. 몰라. 거기 그 외국 배우 그 예쁜 사람 가이손. 한국 여배우 배우. 그러니까 근데 그 보니까. 사람도 몇 번이나 그렇게 했잖아요. 그 월경 증후군이라고 하긴 하던데. 근데 월경 증후군만이 아닐 거예요 아마. 핑계인가? 그것이 나의 드라이브를 이렇게 충동 이거 일으키게 만드는 걸 거야 아마. 내적 충동이 있는 것을 그 월경 때가 되면 어떤 조절 안 되는 그걸로 확 튀어나올 거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걸로 이제 최종적으로 월경 증후군이 그 행동 바로 앞서서 있는 유일한 단서기 때문에 그걸로 할 뿐이지 그 나머지들을 어떻게 다 잡겠어요. 고민이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성인이나 뭐 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이 도벽일 수도 있고 공격성일 수도 있고 뭐 왕따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뭐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항상 그 이면에 게 더 중요한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도둑질 어릴 적 일어날 수 있는 도둑질 너무 큰 일처럼 생각하지도 마시고 흔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 옐로우 카드 2번에 한 3번째 정도의 사단을 한번 낸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한번 딱 매듭을 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됐죠? 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